자, 이번 주에 이제 몇 분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블로그를 해서 브랜딩을 해서 이제 돈을 번다. 이런 내용이 원래 이제 초점이었는데, 이제 한두 분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바로 이제 수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자, 답변을 드리다가, 정리를 해서 또 여기에 이제 PPT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블로그 대행을 하다가 이게 잘 돼가지고 두 개, 세 개 맞다가 나중에 다섯 개 이상 되면은 이제 직원 한 명 두고 그래서 그 직원하고 하다가 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하다가 이제 대행사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대행사 쪽으로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답변을 드렸고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쨌거나 저는 디자인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전공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이런 그 강의도 듣고 그리고 이제 강의 듣고 실제로 이제 대행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저도 나름 노하우도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블로그 혼자 개인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일이 많아져서 아까 그 예시처럼 일이 많아져서 이제 회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회사가 될 수도 있으면 지금 보니까 우리 그 이기 중에서도 지금 블로그 잘 쓰시는 분들이 한 두세 명 정도 계신데 그분들이 조금만 이제 관심만 있으시면 진짜 대행사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대행사들이 블로그를 어떻게 모집하느냐. 이제 거꾸로 여태까지는 우리는 블로그 입장에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바꿔서, 이제 입장을 바꿔서 대행사들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행사들이 블로그를 어떻게 모집하느냐. 일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블로그를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처음 제일 쉬운 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을 그쪽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친한 블로거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블로거들하고 이게 연합하기도 하고 뭐 그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교류하기도 하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블로그를 모집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은 그 블로그가 그래도 이제 부족해. 왜냐면은 양질의 블로그들을 우리가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 하시는 분들 다 경험이 있으셨을 건데 하면 쪽지나 메일이 오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우리는 어떤 대행사인데 뭐 돈 뭐 어떻게 해서 귀하의 블로그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뭐 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런 메일을 많이 받으셨죠? 쪽지나.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약간 안전지향주의이기도 하지만 쪽지나 메일, 특히 메일 같은 경우에 수신 동의를 받고 보내야 되거든요. 광고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근데 처음에 메일을 보낼 때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메일은 조금 추천하지 않고요. 뭐 쪽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좀 해보니까 쪽지나 메일이 이렇게 그 응답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약간 비추천. 그다음 세 번째 오픈 채팅방 모집은 아주 추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블로거 입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블로그 대행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체험단이나 기자단 하고 싶을 때 어디에서 일을 얻어야 될까요? 해서 얻어야 될까 할 때 오픈 채팅방에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거리가 엄청 많고 무궁무진하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오늘은 대행사 입장이에요. 대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모자란 게 블로거라서 그럼 어떻게 블로거를 모집할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블로그, 인스타 체험단, 기자단 모집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기 한 뭐 다섯 개, 열 개 정도만 가입하시면요. 다 중복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만 가입하셔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거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행사 입장에서 좋은 블로거들을 모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오픈 채팅방을 굉장히 강추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모집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중에 여력이 되신다면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또 블로그를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제가 안 적어놨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 수업 때 말씀드렸던 그 크몽이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잘 보시면 뭐 이렇게 뭐 블로그 대행 뭐 리스트 보내드립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때 무슨 리스트도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그 블로그 리스트를 크몽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돈을 받고 돈을 주고 돈을 주고 그 리스트를 사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권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된 리스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것도 약간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처음에 블로그 모집하는 방법은 오픈 채팅방에서 이렇게 모으는 방법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 일거리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일거리를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상위 노출에 대해서 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위 노출되면 좋죠. 상위 노출되면 그냥 체험단, 기자단 보통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는데 만약에 내가 상위 노출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 지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물론 그 어떤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뭐 작게 받는 데는 10만 원, 20만 원부터 많이 받는 데는 5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위 노출을 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일단 이 정의를 이제 대행사들은 어떻게 이걸 정의를 하냐면 일단 요건 다 모바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다 이제 모바일로 검색을 많이 하세요. PC보다는 모바일 검색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모바일 검색으로 하시고요. 요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거지만 여기 적어놨는데 컴퓨터에서도 모바일 버전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여기 주소에 여기 https 해서 슬래시 돼 있고 서치 요 앞에다가 M 하고 마침표를 하나 딱 찍고 엔터키를 치시면 PC에서도 모바일 버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모바일 기준으로 이제 많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바일로 보는 방법 아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상위 노출 기준은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제 검색을 하면 뷰 탭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보면 보통 5등까지밖에 안 보여요. 6등부터는 이제 뭐 또 클릭을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뷰 탭에서 5등까지 그 다음에 에어서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을 약간 활용을 해서 2021년도인가 하여튼 2, 3년 전부터 이제 생긴 건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걷기라고 검색을 하면 이 사람에 맞는 맞춤형 결과물을 조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맞춤형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걷기라고 난 검색했지만 뭐 걷기 좋은 길이라는 컨텐츠를 순위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에어서치 그 스마트 블럭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통 3등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요 3등까지.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탭이 있는데 여기도 3등까지만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고 대행사에서 에서 얘기하는 상위 노출됐다는 기준은 유튜브에서 5등까지, 그 다음에 에어서치에서 3위까지, 인플루언서 3위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 하면 또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자 걷기로 했는데 지금 요건 PC 버전이잖아요. 요거 PC 버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요 서치 앞에다가 M하고 마침표 누르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순서는 이제 각 키워드마다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 걷기라고 검색을 하니까 지식백과 다음에 인플루언서가 먼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인플루언서인데 알프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하나 올렸죠. 하나. 그다음 생존 홈트가 둘. 그다음에 세리나가 셋. 아까 3등까지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요거 누르면 더 볼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 잘 안 눌러요. 그냥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노출은 요 3등까지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뷰가 나왔죠. 뷰는 자, 피터팬 캠핑이 하나, 소박한 2, 둘, 일상 탈출 3, 라파네 4, 쿵따우 5 하고 딱 끝났죠. 그럼 또 더 보고 싶으면 뷰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5등까지 상위 노출 뷰에서는 5등까지. 그다음에 에어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나오고 뭐 뉴스 나오고 파워링크 나오고 여기는 에어서치는 없네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특히 뭐 어떤 사물 제품 같은 거 할 때는 에어서치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3등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그 3등까지 안에만 들면 이제 상위라고 상위 노출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된다. 이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 상위 노출을 할 때 이제 원고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분야마다 딱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각 분야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따라서 원고료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IT 쪽 있잖아요. IT 뭐 노트북 뭐 이런 건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IT 쪽은 상위 노출하면 돈을 좀 많이 줘요. 예, 그런데 육아 쪽은 좀 상위 노출에도 돈이 좀 약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그 어머니들이 이제 자기 자녀 키우는 겸 이제 육아 쪽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만큼 센 거야. 그러니까 육아 쪽은 오히려 이렇게 상위 노출을 해도 그렇게 이제 페이가 그렇게 세지가 않더라.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고료를 받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행사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블로그도 마찬가지인데, 자, 상위 노출할 때 원고료를 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상위 노출 자신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상위 노출 시켜주시면 그냥 3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약간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발행하면 30만 원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타협점을 찾아서 발행했을 때 원고료 반을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혹시 상위 노출이 되면 나머지 원고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그 분야마다도 가격이 다 틀리고, 똑같은 대행사에서 하는데도 만약에 파워블로그, 지금 파워블로그 말은 없어졌지만 사진 노출 정말 잘 시키는 분이 있잖아요. 몇 번 이제 하다 보면 감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서로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조건을 다르게 하는 거고요. 당연하게도 상위 노출했을 때 원고를 주는 이 방식은 대행사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받아서 글을 썼는데 노출이 안 됐어. 상위 노출이 안 됐어. 그러면은 나는 고생만 하고 글만 올려고 돈 한 푼 못 받고 대행사는 어쨌거나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발행만 하면 원고료 30만 원 준다. 이거는 블로거가 유리한 거예요. 난 상위 노출 못 시킬 줄 알았는데 못 시켰어. 그래도 대행사에서는 그냥 똑같이 돈 30만 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블로거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 대행사하고 흥정하실 때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요거 좀 중요한데 대행사들 이제 그런 그 마케팅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할 때, 저희는 무조건 상위 노출 100%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 이거 상위 노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소형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데 일반인들은 여러분들이야 이제 블로그도 해보셨고 그다음 저한테 이제 공부를 이제 수업을 받아서 뭐 대형 키워드, 소형 키워드 이런 개념을 알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그런 내용 모르고 그냥 키워드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키워드나 단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소형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소형이라는 말은 빼는 거지. 그래서 검색량을 막 100, 200 나오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한두 달만 블로그 조금만 좀 쓰시면은 바로 이제 상위 노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상위를 노출시켜 준다고 약간, 약간 사기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이제 클라이언트다. 그럴 때는 만약에 누가 그 대행사에서 우리 상위 노출 100% 시켜주겠습니다 하면 그 키워드가 한 달에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저기 그 이런 거 강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 현혹시키기가 너무 좋은 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수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땡 뭐 키워드 해가지고 자 제가 지금 올려볼게요 하고 딱 올렸는데 바로 상위 노출이 막 2등 3등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와 저 강사 진짜 실력 있는 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그 키워드를 제가 전에 알려드린 그 블랙키우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시면 검색량이 막 100, 200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행사들이 상위 노출을 장담하는 이유,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블로그를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그 상위 노출은 한 달 계약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달 계약하면은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최소한 3개월, 상위 노출 보장은 최소한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계약을 많이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블로그 한두 명만 동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한 3명, 4명씩 이렇게 미리 준비를 시켜놔요. 미리 딱 준비를 시켜놓고 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걷기 했을 때 뭐 걷기 좋은 길 이게 이제 키워드다. 그러면은 먼저 1번 블로그한테 걷기 좋은 길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번 블로그가 이제 걷기 좋은 길을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이제 상위 올라가겠죠. 원래 새로 쓰면 이제 약간 이제 힘이 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분야마다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다 다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른 새로운 걸들 때문에 막 밀려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한 2등 하다가 그다음 3등 하다가 4등 하다가 5등 하다가 계속 밀려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처음 1번 블로거가 1등, 2등, 3등, 4등 한 4등쯤 되면은 4등으로 밀려난다. 아 이건 이제 좀 있으면 밀려날 것 같다 싶으면은 2번 블로그한테 2번 블로그 글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블로거가 상위 노출 딱 5등 밖으로 밀려나기 직전에 2번 블로거의 글이 또 5등 안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또 지탱을 하겠죠. 일주일 동안 막 버티고 있다가 또 2등, 3등, 4등쯤 되면은 또 이제 그 다음 3번 타자한테 새로운 걸 좀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 릴레이식으로 5등 안에 이제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들 100% 상위 노출 가능합니다 이러면은 아, 이 사람들 사기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수의 블로그를 동원해서 계속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A라는 블로거가 3등을 하다가 없어지고 B라는 블로거가 또 뭐 2등 하다가 없어지고 이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상위에 네 글만 있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을 100% 장담한다 해서 사기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소형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 100% 상위 노출 시켜드립니다 하는 사람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키워드 검색량을 꼭 확인해 보시라.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얘기는 하여튼 딴 데서는 잘 듣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자, 순위권 밖으로 밀려날 때 팁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2등, 3등, 4등, 5등 하다가 6등으로 떨어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 아까 걷기라고 했을 때 자, 뷰 탭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6등까지 내려졌어. 6등까지 내려졌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다른 사람을 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5등까지는 괜찮은데 6등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에 다음 페이지 클릭률이 낮기 때문에 6등은 잘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겨우 1의 차이지만 이 그 체감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5등하고 6위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럴 때는 약간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내 글을 내가 스크립하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 제3자한테 스크랩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가 그냥 뭐 만약에 친구한테 나 이거 A라는 글 너 스크랩 좀 해줘 하면서 내 글 링크를 친구한테 보내가지고 그 친구가 그걸 그냥 스크랩 했다 이러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고 네이버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똑똑해서 그런 것도 다 잡아내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짜 그 소비자 클라이언트 그 서로 이어한 친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진짜 글이 좋아서 스크립한 것처럼 그대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좋은 글이라고 하는데 링크를 줬으면 그 거기에 이제 체류 시간도 있어야 돼요. 한 2, 3분 최소한 2, 3분 정도 그 글을 그 컨텐츠를 켜놓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스크롤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증명된 건 아닌데 어떤 강사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스크롤 하는 속도까지도 네이버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후다닥 넘기거나 너무 천천히 넘기거나 하면 이것도 약간 어뷰징은 아니지만 뭔가 이상한 걸로 인식이 된다. 그래서 어쨌거나 진짜 보는 것처럼 체류 시간 2, 3분 정도 가진 뒤에 그 사람이 순수하게 진짜 스크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랩을 한다는 거는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왜 글을 보다가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스크랩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내 블로그에다가 스크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글을 내 블로그에다가 이제 복사를 붙여넣기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요 옆에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라는 글자가 보이고요. 그래서 그 내가 원했던 그 내용이 뒤에 이제 제목이 붙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붙고 그리고 이 출처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스크랩 많이 하면은 뭐 지수가 낮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한두 개씩 하는 건 아무 지수에 연관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나 이제 지인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많이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한 두 개, 세 개, 두 명이나 세 분한테 정도 이거 좀 스크랩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개 정도만 스크랩을 하시면 지수가 살짝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만약에 뭐 한 20등 하던 순위가 갑자기 뭐 4등 되고 3등 되고 이러진 않고요. 이게 5등, 6등은 한 등 차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 6등이나 7등이었을 때 이렇게 스크랩을 한 두세 개 정도 부탁을 하면 6, 7등이 한 3등, 4등으로 올라가는 요 정도 느낌? 예, 그래서 응급처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행사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내가 뭐 5일 동안 저기 상위
그 보장을 했는데 상위 노출을 보장을 했는데 내가 한 4일 만에 만약에 떨어졌어. 그러면 좀 문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스크랩 활용을 하시면은 또 상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대행사를 이제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이 있어서 어떤 분이 질문 주셔갔는데, 그러면 이거를 뭐 온라인으로 말고 진짜 실제로 어떤 식당이나 카페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모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전에 이제 무료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그런 좋게 얘기해서 순수하신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마케팅 하시는 게 조금 더 승률이 더 높고 결과도 더 좋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만약에 하신다면은 먼저 요 세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기본적인 건 명함입니다. 이거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공통이에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냥 알바를 하시더라도 무조건 명함은 만들어 놓으세요. 명함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 1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더라도 무조건 명함을 만들어야 된다. 예, 명함이고 저기 그뭐 미니 캔버스나 캔바나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공짜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명함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건 기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기획서나 제안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가서 뭐 말로만 해도 되겠지 하는데 처음 갔을 때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처음 갔을 때는 사장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 그 광고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문가인데 이런 식으로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두 번째 갈 때는 기획서 또는 제안서를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서 제안서하고 또 같이 따라한 게 있는데 단가표라는 게 있는데 이 단가표는 쉽게 얘기해서 뭐 체험단 뭐 5팀에 얼마, 그 다음에 기자단 뭐 5팀에 얼마 이런 거 단가를 적어 놓은 표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져가시면 제일 퍼펙트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세일즈를 하시면 되고요. 아무 곳이나 막 가서 이제 세일즈를 하셔도 되지만 세일즈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사는 곳 근처가 제일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인데 여기 온라인 마케팅을 좀 보니까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누가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동네 사람이야. 그러면은 왠지 심리적으로 급할 때 이 사람한테 바로 얘기하면 바로 달려서 도와주겠구나.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저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요 하고 얘기를 하면은 제주도하고 서울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떨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그런 오프라인 상점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하시는 게 확률상으로 성공 확률이 높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 새로 오픈하는 곳에 여러분 가시면 좋은데 요거는 약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이것도 이제 크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신규 오픈 뭐 업체 리스트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벌써 뭐 이게 한 달이 된 건지 1년이 된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길 가다가 이제 화환이 있다 이러면 벌써 늦은 거예요. 벌써 다른 그 온라인, 오프라인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 벌써 갔어. 그래서 파니는 곳은 벌써 늦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테리어 공사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주인 바뀌기 전에 그 상점 내부를 막 인테리어 하거나 공사하거나 이런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공사하시는 분한테 아, 여기 그 사장님 누구세요? 물어보면은 뭐, 물론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아, 뭐, 누구누구의 뭐 전화번호는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받든지 아니면 그 신규 인테리어 하는 그 옆에 보통 이렇게 뭐 알바생 구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광고판 붙어 놓은 경우 많아요. 그러면 거기로 연락하셔가지고, 신규 오픈한 곳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동네 그런 이렇게 상점을 돌아다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족끼리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종시 맛집 해가지고 이제 검색해서 막 가는데 보면은 그런 그 블로그 글이 많은 데는 또 많지만 아예 블로그 글이 없는 데가 참 많거든요. 이런 곳들은 분명히 광고를 안 하는 곳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광고를 안 해가지고는 어쨌거나 이제 장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직도 보면은 이 블로그 대행을 맡기지 않는 곳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보다가 예를 들어서 A 돈가스라는 곳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종시에 사니까 세종시 A 돈가스 해서 딱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 글이 10개 이하면 광고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누가 이제 그냥 우연히 올렸을 수도 있지만 그런 글이 10개를 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정말 맛있는 맛집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광고를 안 하면 검색했을 때 블로그 글이 10개가 안 넘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은 무조건 아, 광고를 안 하는구나 하시고 찾아가셔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이것도 근데 처음부터 이제 홍보하기 좀 그러니까, 뭐 가서 예를 들어서 밥집 같으면 밥 한 번 먹고 나가면서, 뭐, 저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여기 생각보다 맛있는데 블로그에 글이 없더라고요. 이거 블로그, 체험대 마케팅 이런 거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트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광고를 이상하게 하는 거. 여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고를 하는 데가 많긴 많은데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이제 막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상한 데가 있을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은 완전 대표 키워드잖아요. 그럼 강남 맛집 해가지고 대표 키워드를 하면은 검색이 안 돼. 그런데 분명히 이건 대행사에서 한 거야. 그러면 그 대행사가 엉터리로 한 거죠. 엉터리로 그런 대표 키워드를 잡으면 안 되고 세부 키워드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마케팅을 엉터리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여기 아마 대행사 맡기신 것 같은데 그 대행사가 좀 대행을 좀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일단 말씀을 주시고 이러이러해서 처음부터 대표 키워드를 하면 검색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하위 키워드, 소형 키워드부터 이렇게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데 그 대행사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 하시든지 돌려서 말씀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또 광고 이상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는 곳 근처, 그다음 신규 오픈하는 곳, 그다음 검색했을 때 광고하고 있지 않은 곳, 그다음에 광고를 이상하게 하는 곳,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면 오프라인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한 달 월급 이상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오프라인 체질이 아니야, 온라인 체질이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해봤는데 제일 효과 좋은 거는 무조건 전자책이었어요. 네, 전자책이 제일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자책이 지금 요즘에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해져서 비싸게 잘 안 팔린다 뿐이지 효율은 정말 좋아요. 이거 안 팔리면 그냥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시면 됩니다. 활용을 잘 하시면 되니까 전자책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전자책 만드는 법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자책을 퍼뜨리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자, 전자책은 일단 전자책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무료라도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전자책에서 받아서 봤는데 뻔한 얘기만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악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무료 책이지만 유료 같은 정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책 첫 번째 원칙은 무료라도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에 정말 좋은 정보가 많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무료인데도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는데 그럼 유료를 사면은 더 얼마나 더 좋을까? 기대감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무료라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료를 자꾸 주다 보면 이건 이제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뭐, 뭐 요리를 했는데 김치를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아니면 뭐 귤을 한 박스 샀는데 양이 많아서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해서 이렇게 음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미안해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뭘 많이 사거나 하면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호일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터넷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 무료로 뭘 나눠주면요. 그걸 받는 사람들은 처음에 한두 번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는 미안한 감정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책 만들 때는 요 세 가지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그냥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든 다음에 또 퍼뜨려야 되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퍼뜨리느냐?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어디에 올려놓고 그냥 다운받아 가세요 해도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 전자책 제가 이렇게 나눈 거 혹시 다 받아본 분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잘 기억을 해보세요. 저도 막 나눠준 게 아니었죠. 필요하신 분은 여기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 써주시면 제가 거기로 전자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줄 세우기 전략이에요. 좀 나쁘게 좀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왜 식당에 이렇게 줄 서면 막 사람들이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줄을 막 세워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딱 보다가 댓글이 막 100개, 200개인데 봤더니만 다 댓글이 자기 이메일 주소만 막 적혀 있어.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나도 이거 중요한 거니까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댓글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줄 세우기 전략.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그 컨텐츠가 왠지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받아가세요 하면은 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전단지 그냥 막 이렇게 막 뿌리면 아무도 안 가져가죠. 예. 그런데 아주 귀한 거면은 사람들이 서로 막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무나 나눠주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이제 예를 적어놨는데 이제 여러분들 블로그를 하실 거니까 제 블로그 글을 공유한 분께는 전자책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전자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댓글 남긴 분들한테 진짜 이제 전자책을 나눠드리면 줄 세우기도 되고 내 전자책의 가치도 올라가고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블로그 책을 봤는데 물론 컨텐츠는 좋은데 중간중간에 막 광고가 막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약간 순수한 그런 의도가 이제 훼손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자책 만들 때는 어쨌거나 홍보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순수하게 정말 돕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전자책을 쓰셔야 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전자책 보고 끝나면 안 되죠. 전자책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단지는 내가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지만 전자책은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되느냐? 그 전자책 안에 내 SNS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걷기에 대해서 이제 전자책을 썼어. 봤는데 너무 공감돼. 내용을 좀 더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사람 블로그를 찾아서 들어온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수고 노력하는 사람 잘 없고 전자책 중간중간이나 끝에 그 관련 이제 링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링크를 누르면 바로 그 블로그로 가겠죠. 그러면은 그런 수고도 없이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SNS 채널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자책 퍼뜨리기는 어쨌거나
줄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내 어떤 전자책의 정보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줄 세우기 전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책에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내 SNS 주소를 넣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을 모집하고 계약률을 높이는 방법, 지난번에 그 공개 수업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의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너무 대시를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그런 표정이 있다. 그러면은 후불제를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보면은 이제 당장 돈이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막 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체험단이나 뭐 기자단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뭐 돈 얼마를 주시면 제가 뭐 체험단 5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일단 한 달 동안 여러분 그 체험단 5팀 한번 받아보시고,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돈을 주시고 효과 없으면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과감한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하면은 계약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더 신뢰가 가죠. 얼마나 자신 있길래 이렇게 후불자를 얘기할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거 안 할 거예요, 돈 안 줄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착해가지고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면 어지간하면 하면 이제 돈을 줄 건 주거든요. 그래서 후불자를 고려해 보시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만남일 때는 좀 가벼운 분위기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어떤 기획서나 평가서나 이런 것들 들고 가셔가지고, 두 번째는 약간 좀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블로그 그쪽에 블로그가 없을 때는 왜 블로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관점에서 말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매장에서 블로거가 있다. 그러면 그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키워드 문제예요. 처음에 소형 키워드 해야 되는데 예상외로 엉터리 대행사들이 많아서 대형 키워드로만 계속 블로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살기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딱 보여주면 어지간하면 계약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저는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떤 분 또 질문 주신 거 제가 추가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슬로건, 이제 본인을 나타내는 거, 내 전문 분야를 정하고 나서 내 본인을 나타내는 게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뭐 정리를 잘하는 사람, 정리수학 전문가, 정리 컨설턴트, 이런 말을 앞에 붙이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더 범위를 좁혀서 집 청소 전문 도우미, 그냥 정리보다는 집 청소가 더 범위가 좁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범위가 넓어야지 더 사람들 많이 봐서 내가 돈을 더 잘 벌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은 이렇게 범위를 크게 해버리면 경쟁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손해예요. 그래서 경쟁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성공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어반 스케치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어반 스케치 전문가 홍길동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수채화 어반 스케치 전문가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조금 범위를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네이밍이랑 이제 슬로건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익혀야 되는데, 자, 카드뉴스 달인 홍길동 이거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고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지고 하다 보면은 왠지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 되는데 계속 카드뉴스로만 하기는 좀 그래. 그러면 카드뉴스 하다가 웹포스터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뭐 이런 뭐 관련된 PPT도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적게 그냥 카드뉴스 달인 홍길동 이렇게만 하시다가 나중에 유명해지고 이제 어떤 그 자료가 쌓이면 카드뉴스보다 조금 더 큰 범위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란 말이 인포그래픽 안에 카드뉴스도 있고 포스터도 있고 PPT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조금씩 범위를 넓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범위를 좁히라고 했는데 또 실수를 뭘 많이 하시냐면요. 너무 평범하고 좀 식상한 표현을 많이 쓰세요. 예, 그래서 자, 요 제 예시를 들었는데 로고 디자인 전문가 어린이날 이브 하면은 느낌이 탁 안 오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뭐 디자인 전문가보다는 로고 디자인 전문가 이게 좋긴 하지만 로고 디자인 전문가는 너무 식상해. 그러면 그거를 자기의 어떤 그 광고 카피를 만들듯이 자기만의 어떤 그걸 막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20년 동안 로고 1000개 만든 디자이너 어린이날 이브. 로고 디자인 전문가라는 말이랑 20년 동안 로고 1000개 만들었다는 말이랑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남들이 제3자가 봤을 때는 위특게 훨씬 임팩트가 강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로건 만들 때도 요거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식상한 말로 만들지 말자. 네, 어떻게 보면 카피를 잘 쓰는 거예요. 광고 카피를. 그래서 보면은 좁게 요거만 계속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로고 디자인 전문가 뭐 그래서 집 정리 전문가 이렇게만 하시는데, 그거를 좀 뛰어넘어서 좀 더 이렇게 멋있게 사람들이 더 감동이 있는 그런 슬로건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전에 제가 전자책으로 유명한 분 제가 소개 한번 해드렸었는데, 어, 그 유튜브에서 전자책 컨텐츠만 계속 올리는 사람 있다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 사람은 그 슬로건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항상 안녕하세요. 글청결에서 쓴 글청개입니다. 그러니까 글청결 쓴 닉네임이 글청개예요. 예, 쉽죠, 그죠? 그래서 글청결 쓴 글청개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기억이 잘 남는 거예요. 항상 유튜브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글청개 쓴 글청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반복도 되고 세뇌도 되고. 그래서 이런 인사말을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도움이 클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키워드 추가 설명을 또 잠깐만 하나 할 건데요. 요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그 제가 이제 키워드 중요성 얘기하고 소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대형 키워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연관 검색어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더니만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연관 검색어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나는 연관 검색어를 못 찾겠다.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생각해서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요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블랙키위 말고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찾으시면 연관 검색어를 엄청 잘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실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키워드를 그냥 치시면 돼요. 처음부터 세부 키워드 칠 필요 없고, 그냥 대표 키워드를 치면 연관 검색어가 쭈르륵 뜨니까 대표 키워드를 먼저 치시면 되고, 그다음 하다 보면 이제 검색량이 굉장히 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검색량 50이라고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검색량 100 이상, 예를 들어서 뭐 한 10, 20 되는 건 적어놨죠.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검색량이 100 이상 되는 거 정도 돼야지 여러분들이 사람들 어느 정도 찾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50 이상 아니면 100 이상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를 다 옮겨 적거나 아니면 카피 붙이는 게 아니라 엑셀로 다 변환할 수가 있고요. 엑셀로 다 변환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키워드에 대한 그 날짜를 다 적어 놓으시면 키워드 중복 방지도 되고 그런데, 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네, 검색을 하시면
여기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도 따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도 여기 또 들어가면 또 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가입하세요.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거 제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돼 있죠. 여기 보면 광고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광고 시스템 눌러보시면 이제 예전에 제가 테스트했던 이런 광고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도구라고 있어요. 도구. 자, 도구를 누르시면 또 쭉 뜨는데 여기서 키워드 도구를 누르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화면으로 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키워드 누구 선착순 한 분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또 키워드 한번 쳐볼게요. 어떤 키워드 한번 해볼까요? 예, 떴네요. 자, 여기 보면 연간 키워드 조회 결과 508개가 한꺼번에 떴어요. 예, 508개 한꺼번에 떴고, 지금 보면은 발달장애가 PC에서는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3,500건 검색됐고, 모바일에서는 10,000건이 검색됐고, 2배 이상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모바일이 중요하다는 한 이유가 이 모바일이 항상 많기 때문에 월 평균 클릭 수는 PC에서는 0.4회, 모바일에는 35.5회고 월 평균 클릭률, 이거 퍼센트예요. 이거는 0.02%, 0.37%. 그다음에 광고 경쟁 정도예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어쨌거나 이렇게 했는데 발달장애 외에도 그 관련된 키워드가 지금 508개가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뭐 지적장애, 아스퍼 증후군, 난독증 치료, 자폐증, 아동심리검은 쭉 있어요. 이렇게 뭐 하는데 보니까 소아정신과 상담은 PC에서는 10밖에 안 돼. 여기는 160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낮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소형 키워드로 하기에도 좀 민망해. 소형 키워드는 그래도 한 1000 정도는 돼야 되는데 500에서 1000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두 개 합해가지고 170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이제 빼야 되는 거겠죠. 또 보다 보면은 보면 뭐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소아정신과 병원 이것도 뭐 10, 60 합해서 70밖에 안 되네요. 이런 거 우리가 일일이 못 빼기 때문에 어떻게 빼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누르시고 필터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깔때기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연관 키워드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여기를 눌러보면요. 월간 검색수 PC, 모바일 다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모바일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월간 검색수 모바일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눌러보면 보다 큼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1000 이하는 안 보고 싶어. 그럼 여기다 1000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월간 검색수 모바일 1000보다 큰 것만 보고 싶어 하고 적용을 누르시면 자, 아까 여기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508개였잖아요. 508개인데 1000보다 큰 거를 검색했으면 500개에서 173개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받는 것도 쉽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누르시고 지금 다운해서 뭐 열기를 하셔도 되고 다른 이름 저장하셔도 되거든요. 자, 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엑셀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 그러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지우시면 되겠죠. 지우시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내가 오늘은 언어 치료에 대해서 키워드를 해서 이제 포스팅을 했어. 그러면 포스팅 다 했으면 여기다가 뭐 사용했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중복도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연관 키워드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키워드를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하시기보다는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관 키워드를 한꺼번에 좀 많이 좀 세팅을 해놓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블랙키라는 사이트를 가셔가지고 그 키워드들을 한 번 더 검색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나온 첫 1차 연관 키워드를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블랙키에서 2차로 한 번 더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블로그를 쓰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요까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결국은 저 혼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브랜딩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 내가 유명해져서 돈을 벌겠다는 결국은 콘텐츠예요. 콘텐츠 내에서 내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글을 쓰고 꾸준하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 원론적인 해답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계속 실행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한 달째지만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열심히 안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지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 때 이렇게 목표 계획서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고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도 정하고 그냥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야 시간도 정하셔야 되고,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 컴퓨터 방에서 할 거야. 그다음에 매일 뭐 분량을 어떻게 할 거야. 이것까지를 딱 생각을 하시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해도 안 돼. 예, 그래서 지금 몇 분 저한테 이거 목표 계획서를 쓰실 가지고 이제 보여주신 분도 계신데 안 보여주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제가 강제성은 없지만 이걸 꼭 한번 써보시고 요거를 한번 이제 실천해 보겠다. 그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좀 미래를 생각을 하자. 전에 그 공개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분, 꿈달쌤님은 돈을 쫓기보다는 일단 자기의 어떤 브랜딩 형성에다가 어떤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끔씩 체험단 뭐 이런 것도 하셨지만 그보다는 주는 어쨌든 브랜딩에 이제 초점 맞추셨고, B라는 분은 별 줍는 소녀님 같은 분은 그냥 돈에만 맞추셨는데 결국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별짓는 소녀님은 저품질 돼가지고 지금 그 블로그 이제 버려야 되는 거고요. 꿈다쌤님은 지금도 계속 강의를 엄청 열심히 많이 하세요. 엄청 바쁘세요 지금. 네, 말씀드렸지만 그 정부에서 하는 그 강의 그 인력풀이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받으면서 그것만 거의 한 200만 원 받고 그 강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 외에도 또 책도 쓰시고 또 추가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안정권에 드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약간 브랜딩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결국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광고 대행사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광고 대행사를 하면 뭐 큰 돈은 당장 볼 수 있지만 항상 느끼는 거는 남 좋은 일 한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도 제가 엄청 잘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 한 1,000만 원 되는 데가 디자인이랑 제가 마케팅 잘 들어가지고 매출이 한 5천만 원으로 5배가 뛰었어. 그러면 4천만 원이 이익인데 그런데 제가 받는 돈은 그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브랜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앞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잘 하시면 좋겠고 계속 실행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눈앞의 이익보다는 브랜딩에 좀 맞추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늦게 정말 고생 많으셨고 4주가 이렇게 후다닥 지나갔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이렇게 서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저도 그 방 폭발을 안 할 거니까 거기에 제목 올리셔도 되고 저도 뭐 가끔씩 좋은 정보 있으면 거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